문법입니다. 158페이지 펼쳐봐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보면은 형용사도 동사 마찬가지로 문장에서 저처럼 쓰이는 일이 있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형용사, 우리 이제 형용사 이래서 형용사의 명사형, 형용사의 명사 형태란 말이에요. 명사 형태. 우리는 지금 해석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한문 문법을 합니다. 해석할 적에 이 형용사를 명사 형태니까 형이에요. 명사형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해석을 한다. 자, 어떤 경우는 하면은 형용사가 문장에서 뭘로 쓰이냐 하면은 문장 성분 주어, 보어, 목적어로 쓰이면 형용사를 명사 형태, 곧 명사형으로 바꾸어서 해석한다. 이때 형용사가 문장에서 할때 이 형용사는 본 형용사하고 보존 형용사 두 가지 다가 해당이 됩니다. 이것이 뭐로 쓰인다? 문장 성분 주어, 보어, 목적으로 쓰이면은 이 형용사, 곧 본 형용사, 보조 형용사를 명사 형태, 명사형으로 바꿔서 해석한다. 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형용사뿐만 아니라 동사도 마찬가지예요. 동사의 경우도 동사의 명사형 해가지고 동사, 곧 본동사, 조동사가 문장에서 주어, 보어, 목적으로 쓰이면 그 동사, 본동사, 조동사를 명사형으로 바꿔서 해석을 합니다. 동사, 형용사 같습니다. 자, 이것이 해석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또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형용사의 경우에 예를 들면, 자, 여러분들 미하면은 형용사로서 아름답다 이러잖아요. 그죠? 아름답다. 근데 이것이 미가 문장에서 보니까 문장 성분 주어나 보어나 목적으로 써 있어요. 목적으로 쓰였다. 보니까 써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돼요? 명사 형태고 명사형으로 만들어줘요. 명사형으로 만들어서 바꾸어 준단 말입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가 대비스에 붙일 수 있는 것이 또는 이래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요? 미를 아름다움 이렇게 명사형으로 해준다. 또는 기를 또 붙여야 돼요. 그러면 아름답기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요것뿐만 아니라 또 적당한 말을 명사 형태니까 문맥을 보고 적당한 말을 보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란 말을 보탤 수도 있어요. 문맥을 보고 사람이니까 어떤 잘하는 데도 있고 어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아름다운 사람, 사람을 말때 붙여. 또 아름다운 또 아름다운 자. 문맥을 보고 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요거면 우리가 것 하는 거를 붙일 수 있어요. 그러면 아름다운 것 이래 되지. 아름다운 것. 또 물건이란 말을 넣을 수도 있어요. 물건 이렇게. 하여튼 아름다운 물건. 다 이거 문맥을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또 곳 하는 거지. 장소. 아름다운 곳. 제가 지금 동그라미를 하고 있는 거 이거는 문맥을 보고 말을 보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일하는 걸 붙여요. 아름다운 일. 또 일이란 말을 붙일 수가 있고요. 또 때란 말을 붙여주죠. 때 또는 적, 아름다운 때 또는 아름다운 적 붙일 수 있고요. 또 아름다운 방법이라는 또 말을 또 붙일 수가 있어요. 문맥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방법. 또 경우란 말을 또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름다운 경우. 또 원인이라는 말, 문맥을 원인이라는 말을 또 붙일 수 있어요. 아름다운 원인. 이렇게 지금 동원하면은 이런 말을 적절히 버텨야 돼요. 요건 아름다움이 그냥 명사형이고 순사 명사형이고 요렇게 다 적자가를 붙이는 거. 요렇게 하는 거를 형용사의 명사형, 또 다른 말로 또 체언형 이렇게 합니다. 체언형이라 왜 그러냐 하면은 명사, 대명사, 수사를 우리가 합쳐서 체언이라고 그러잖아요. 체언형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문맥을 보고 적절히 지금 제가 동그라면 이런 말을 넣어가지고 못해가지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름답다가 요거는 이제 보통 형용사 부정형용사이죠. 부정형용사. 부정형용사 우리 대표적으로 나이시 불하는 거. 이거는 물론 조동사도 되지만 이게 부정형용사로서 뭐뭐 하지 않다 또는 뭐뭐 하지 않다 또는 뭐뭐 하지 못하다. 자, 어떤 뭐뭐 하지 않다는 뜻을 놓고 한번 써보면 어떻게 명사문화로 가면은 뭐뭐 하지 첫째는 하고죠. 그러면 뭐뭐 하지 않음. 그럼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불미란 단어를 한번 해보면은 불미란 단어를 요거는 보조 형용사죠. 보조 형용사. 여기 본 형용사지요. 그러면 불미를 쓸 때 어떻게 해석됩니까? 아름답지 않음 이렇게 되게 되죠. 그 다음에 또 기를 붙여 있었죠. 아름답지 않기 기 이렇게 또는 아름답지 사람이라는 말을 붙이고 있어요. 사람이나 이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아름답지 여기에 불미했을 때는 되죠. 아름답지 뭐뭐 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나 자가 되겠죠. 불미했을 때 하기에는 아름답지 않은 사람 또는 아름답지 않은 이, 아름답지 않은 자 이렇게 되고 또 우리가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아름답지 않은 것 이러죠. 아름답지 않은 것 이래 되겠죠. 하지 않은 것 이래 됩니다. 불미를 적용한다는 것도 아름답지 않은 거죠. 뭐뭐 하지 않은 것에서 미가 있어야 합니다. 또 일을 불떡하면 어떻게 써요? 뭐뭐 하지 않은 일인데 일이 되는데 미가 뒤에 있으면 아름답지 않은 일. 또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또 물건이라는 말을 붙일 수가 있어요. 물건. 그러면은 뭐뭐 하지 않은 물건이 있죠. 물건이니까 이거는 아름답지 않은 물건 이렇게 되는 거고. 또 곳이라는 것을 붙이게 되면은 아름답지 않은 곳인데 뒤에 말 불미에 미가 있으면 아름답지 뭐뭐 하지 않은 곳이 되는데 미가 있으면 아름답지 않은 곳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때란 말을 이렇게 붙일 수가 있어요. 또 붙여가지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아름답지 않은 때 이래 되겠죠. 그 뒤에 미가 그냥 뭐뭐 하지 않은 때 이러지 않고 미가 있으면 아름답지 않은 때 이래 되는 거고요. 또 방법
방법이라고 하면 뭐뭐 하지 않은 방법, 뭐뭐 하는 줄 이런 데, 뭐뭐 할 줄 안 되잖아요. 줄. 그래서 솔직히는 말 미가 있다가 아름답지 않은 방법, 아름답지 않은 줄 이런 데 오고요. 경우란 말을 또 문맥에 따라서 볼수 있어요. 그러면 뭐뭐 하지 않은 경우인데 미가 있으면은 아름답지 않은 경우가 되겠죠. 또 원인이라는 말을 또 넣을 수도 있어요. 어떨 수 있죠. 그럼 뭐뭐 하지 않은 원인이 됐죠. 원인이 되는데 미가 되어 있으면 아름답지 않은 원인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 형용사의 명사형, 동사의 형량, 명사형 같은 건데 이것이 해석하는 데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곧 뭐에 보면은 형용사가 아름답은 형용사뿐만 아니라 명사 형태로 쓴다는 것은 주, 보, 목적으로 쓰였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명사 형태로 해가지고 해석한다. 명사 형태로 해석한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뭐 기, 뭐 사람, 그 다음에 것, 물건, 곳, 뭐 경우 이렇게 쭉 적당한 말을 문맥에 따라 붙여가지고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이 상당히 중요하고 해석하는 데서 어렵습니다. 자, 우리가 예문 하나 들고 조금 더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위선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위선자. 자, 위, 선, 자, 선, 그 다음에는 보, 지, 그 다음에 이복. 우리가 이거 많이 본 문장이죠. 명심보감 나오는 거죠. 위선자, 전, 보, 지, 이복.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야 돼. 해석하는데 보면은 위는 하다라는 뜻이 하다 또는 행하다 하다. 요거는 착하다잖아요. 착하다. 자, 행하다 하는 것인데 이 행하다는 것이 목적으로 취하는 타동사잖아요. 근데 이 목적어가 착하다는 형용사가 목적으로 써 있어요. 그죠? 목적으로 쓰니까 착하다를 뭐로 해준다? 명사 형태, 명사형으로 해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착하다를 이 문맥상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그렇죠? 이때는 착하에서 안에다 일자를 붙이는 게 좋겠죠. 일 또는 착한 일을 이렇게 목적은 을로 해석해 착한 일을 붙여 착한 일을 하다 착한 일을 하다. 그 착한 일을 하는 자 해가지고 자는 우리가 단락식에 뭐뭐 하는 자, 곧 뭐뭐 하는 사람, 뭐뭐 하는 이런 뜻을 갖는 불완전 명사죠. 불완전 명사로, 그죠? 완전치 못한 명사. 이건 단독으로 못 써요. 근데 자는 이 자를 수식하는 말이 수식어가 자 앞에 반드시 자 앞에 붙습니다. 반드시 자 앞에 위치한다. 그래서 이게 앞에 위치했어요. 이게 의미는 거예요. 이게 자 앞에 위치를 한다. 이 위치를 하는데 이 수식어 자 앞에 반드시 위치하는 수식어가 두 글자, 한자 두 글자 이상, 한자로 두 글자 이상, 두 개 한자 이상, 두 글자 이상으로 되어 있어도 후치사로서 관형 앞에 말을 관형으로 만들어주는 관정격 조사 지를 붙이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거의 붙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 지를 붙이지 않았어요.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 착한 일을 행하는 자, 착한 일을 일자로 착한 행하는 자. 자, 그 다음에 천 이건 하늘이고요. 갚는다.
또는 갚아준다, 갚아주다. 요거는 보면은 그들에게, 그에게 요런 뜻으로 여치가 쓰여 있고, 이는 뭐뭐로, 뭐뭐로서, 복으로서, 복으로 갚아준다. 자, 요거 가만 보면은 요 원래 지자리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얘기하니까 위선자가 되어 있죠. 위선자. 이게 있어야 될 자리죠. 원래 있어야 될 자리죠. 있어야 될 자리인데 저 위선자를 어떻게 앞으로 도치를 했어요. 도치. 앞으로 옮겼어요. 도치를 하고 원래 위선자가 있을 그 자리에다가 지시되면서 지를 놓은 겁니다. 이거는 도치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보세요. 그래서 위선자 어디서 실제는 요 위선자가 요 지에 있어요. 앞에 또 어가 생략돼 가지고 돼 있는데 위선자 여기 있어야 되는데 요걸 앞으로 도치를 했어요. 도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원래 여를 보면 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뭐에게 위선자에게 하늘은 착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 복으로 갚아준다 이렇게 되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것이 이거 보니까 도치된 것이 보니까 전치사하고 전치사와 체언으로 이루어졌죠. 체언 위선자 하는 명사잖아요. 명사. 그러니까 이렇게 이루어진 부사의 에게 하니까 부사. 이런 부사를 우리는 체언을 갖고 있는 부사다 해가지고 체언 부사어라 하고 다른 말로 개그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 따져 문장 성분을 보면 체언 부사 개그가 도치된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이지만. 근데 이것이 어떻게 앞으로 도치가 돼가지고 주제어 또는 제시어라 그러는데 제시어처럼 제시어로 쓰였어요. 그래서 도치된 말이 주제어나 제시어로 쓰이면 해석은 처음 부사어지만은 주어처럼 해석을 합니다. 주어처럼 해석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 착한 일을 하는 자는 하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착한 일을 하는 자는 하늘이 복으로서 갚아준다. 뭐 그 얘기란 말 꼭 해석 안 해도 되겠죠. 자, 문법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예문 보면은 분자지교 담약수 있어요. 분자지교 담약수 분자지교 담약수. 자, 이것도 보시면은 이걸 말 그대로 분자예요. 분자. 요거는 의의하는 거예요. 관역교사. 요거는 사기다예요. 사기다. 근데 요거 사기다라는 이게 뭐지? 동사죠. 동사가 어떻게 있어요? 분자의 사기. 이 주어로 쓰여 있어요. 요거는 관형어고요. 그죠? 여기 주어로 쓰여 있어요. 교가 주어로 쓰여 있어요. 동사가 주어로 쓰이면은 형용사와 마찬가지로 동사나 형용사가 문장에서 주어, 보, 목적으로 쓰이면은 해석을 하실 적에 그 동사나 형용사를 어떻게 명사형으로 바꿔가지고 해석을 해준다. 주어로 쓰여 있어요. 그러면 요 사기다는 거는 뭐냐 분자의 사김 이러면 되겠지. 명사형이네. 김하면 명사형이 되겠죠. 주어니까 사김은 이래 되겠죠. 분자의 사김은. 다음은 자 이거 한번 보세요. 말달은 이게 형용사예요.
군자의 사귐은 이것도 뭐 담약수 그러니까 맑기가 이래나요. 맑기가 물과 같다래. 맑기가 요것이 어때? 맑다는 형용사가 이 문장에서 주어로 써 있어요. 주어로 써 있으니까 이 형용사를 이것도 마찬가지로 명사 형태로 해줘야 되죠. 명사 형태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맑기 이래지면 좋겠죠. 이러면 명사형이 되겠죠. 그죠? 주어니까 맑기가 이러면 되겠죠. 예. 요거는 뭐와 같다 라는 이게 형용사로서 그죠? 형용사야. 이게 지금 설명으로 써 있죠. 약이 뭐뭐와 같다는 형사 설명어로 쓰이면 요걸 우리 이제 불완전 자동사라 그래가지고 완전시 못해요. 그러니까 자동사 목적을 취하지 않는 동을 자동사 불완전 자동사. 그러니까 불완전 자동사라고. 요거는 반드시 뒤에 보호를 취한다. 보호를 취한다. 뒤에 보호를 취한다. 이게 보호가 돼요. 물. 응? 그래 물과 같다. 물과 같다. 자, 요 이해되셨습니까? 요거는 동사도 나왔고 형용사 나왔는데 다 동사의 용언형 또 동사 명사형 곧 형용사의 명사형 처형 두 개가 다 적용되는 그런 문장입니다. 자, 군자의 사귐 이래 돼요. 군자의 사귐은 요건 맑다가 맑기가 물과 같다 이랬습니다. 자, 요 앞에 요 군자 지 있었어요. 지를 한번 보시면은 교는 명사형도 맨 체언의 하나가 돼요. 명사 형태는 체언 하나. 자, 군자가 체언을 이렇게 꾸며요. 그죠? 수식어가 군자가 수식어가 되고 사귐이 수식을 받는 말이에요. 자, 앞에 수식어 이 체언을 꾸미는 수식어가 한자 두 글자 이상으로 되어 있으면 이게 군자 두자잖아요. 그죠? 두 글자 이상으로 되어 있을 적에는 뒤에 수식어 뒤에 일반적으로 뒤에 있으니까 후치사가 되죠. 후치사로서 지를 붙입니다. 생략하기도 해요. 그리고 다음에 이 수식어 천을 수식하는 이 앞에 수식어가 체언일 경우, 체언이 체언을 수식할 경우, 체언이 체언을 수식할 적에는 요 지는 우리가 보통 의하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약하는 거 뭐뭐와 같다는 형용사인데 이것이 설명으로 쓰이면은 이게 뭐뭐와 같다는 불완전 자동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뒤에 보호를 취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요 약 대신에 또 쓸 수 있는 것이 여를 쓸 수도 있습니다. 여를 쓸 수도 있고 또 사도 쓸 수가 있습니다. 사 쓰는데 자 뭐뭐와 같다는 뜻을 갖는 약이라든지 여라든지 사 이것이 뭐뭐와 같다라는 뜻으로 설명으로 써 있을 적에 또 이걸 생략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담수 이렇게 하게 돼요. 그렇지만 해석을 할 적에는 뭐뭐와 같다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